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미주 한인 부부 등 일당 3명이 10,000명분 한화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마리화나를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주류 은행권에 번졌었던 위기감은 수그러들었지만 한인은행들은 숨어있던 뇌관이 혹시 터지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메트로 이사회를 이끌게 된 캐런 베스 LA 시장이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메트로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대중교통 이용객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이용객이 91%나 회복됐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개솔린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며 수개월간 이어진 개솔린 가격 안정세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에서는 한인타운 지도 제작에 들어갑니다. 또한 50주년 기념사 발간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일단 인상이 유력한 상황인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 말은 돼야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거라며 고물가가 세계 경제 성장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7을 기록해서 전달 110.1보다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과 일본 등 외국 기업이 크게 수혜를 입고 있지만 이는 미국에도 동시에 성공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인권단체가 합법적인 이민자 수를 늘려 앱을 통해 신청을 받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0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집안 정리를 하라는 엄마 말에 화가 나 총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대치극을 벌이다 경찰에게 총을 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펜실베니아주 아동 실종 살인사건 용의자가 50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아동의 장례식을 주재했던 그 목사가 바로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AI가 생물무기 개발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규제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국제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에서 현지 주둔 미군을 겨냥한 러시아 전투기의 도발이 잇따르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장마가 끝났다고 기상청이 선언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인명피해가 가장 컸고 아직 1000세대 가까이 1500명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해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골프를 친 것과 해명하는 과정 모두 민심이 당을 떠나게 만들었다면서 해당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LA 다저스와 엔젤스가 모두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저스는 토론토를 연장 10회 8대 7로 승리했고 엔젤스는 디트로이트와 경기에서 연장 10회 7대 6으로 꺾었습니다. NBA 보스턴 셀틱스의 가드 제일런 브라운이 5년간 3억 4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입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뜨겁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주유소 가격 보면 5달러대 또 넘었죠. 또 다시 기름 넣기 겁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개솔린 가격 또 꿈틀대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개솔린 평균 가격은 4센트가 올랐는데 4센트가 오른 것 지난해 6월 이후 하루 최대치 상승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은 수개월간 이어진 개솔린 가격 안정세 끝났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개솔린 가격은 이달 중순부터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고 트리플 A 측은 소매 휘발유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매 개솔린 가격의 상승은 근래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 폭염의 영향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석유시장 분석업체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는
개솔린 가격이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다 갑자기 올랐다며 석유 수출국 기국 오펙과 러시아의 감산과 극심한 더위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다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석유 시장 분석 업체가 3달러 50센트대의 갤런당 개솔린 가격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매 활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등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리라는 전망 속에 4주 연속 국제유가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폭염으로 일부 정유 공장 가동이 중단돼 개솔린과 경유 등 생산이 일부 제한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냉방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석유를 태우고 있는 중이라고 CNN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일부 플랜에서 요구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새로운 플랜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월 보험료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새로운 플랜의 해당자는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50% 이하 가정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연소득 33,975달러 미만, 4인 가정의 경우에는 연소득 69,375달러 미만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새로운 플랜으로 약 6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그동안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 가입자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왔지만 앞으로는 기본 플랜만 구매해도 면제됩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회원의 20% 이상이 기본 플랜 가입자입니다. 이외에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제네릭 처방약의 비용을 낮추고 1차 진료와 응급이나 전문가 방문에 대한 본인 부담금도 낮추거나 없앨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상당수 주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죠. 미국만 그렇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마리화나 합법인 나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흔치 않죠. 미국이 한국으로의 마리화나 밀수 온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000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분량,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마리화나를 항공기 수화물에 넣어 한국으로 밀반입하려던 부부 등 미주 한인 일당 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월 뉴욕발 항공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마리화나 4.5k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한 B씨를 적발하고 B씨의 마약을 유통시킨 미국 시민권자 한인 부부 A씨와 C씨를 체포했습니다. 시민권자 한인 A씨는 한국에 있었고 아내 C씨는 미국에 있었으며 C씨와 A씨가 B씨에게 부탁해서 마리화나 4.5kg 4억 5천만 원 상당의 마리화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이 공조수사는 한국에 있던 A씨를 지난달 1일에 체포했고 마리화나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B씨를 지난 4월에 체포했고 수사 끝에 지난달 1일 한국에 있던 미주 한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아내 C씨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한국 내 마약 밀수 적발량은 늘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청은 올 상반기 역대 최대인 329kg 상당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오피오이드와 관련된 사망자가 121% 급증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가주 보건국의 통계를 인용해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5,342명이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피오이드 관련으로 응급실을 찾은 케이스도 2만 1,000건이고 이 가운데 3분의 1은 펜타닐과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펜타닐 복용자는 주로 30대의 남성이며 흑인과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2021년에는 자동차 사고보다 이 펜타닐 과다 복용을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펜타닐 관련 사망자는 2019년을 전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 자리를 잡은 가운데 값싸게 제조되어 있는 불법 펜타닐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이나 교외 지역까지 퍼지면서 커뮤니티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양국 정부가 마약 펜타닐 억제와 국경지대 총기 밀매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실은 멕시코 시티를 찾은 미국 정부 대표단과 마약 펜타닐, 총기 밀매, 불법 이민, 지역 개발 등의 의제를 놓고 4시간 가까이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총기가 자국으로 불법 반입돼 결국 마약 갱단 소나기에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역시 무기 밀매가 국경지대 폭력을 가중한다는 점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멕시코 정부는 밝혔습니다. 오브라도로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펜타닐 과다 소비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어떻게 돕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또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으로 가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국경 지역 공동체 지원과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달부터 LA 메트로 이사회를 이끌게 된 캐런 베스 LA 시장이 최근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LA 메트로 시스템을 쇄신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유로 기자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이달 들어서부터 LA 메트로 이사회장직을 맡은 가운데 지난 24일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메트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시장은 LA 메트로 시스템의 치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메트로 역내에 순찰 경관수를 증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메트로역 안팎에 상주하는 홈리스로 인해 야기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메트로 시스템에 홈리스 아웃리치 직원들을 파견해 홈리스들을 쉘터로 연결해주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메트로 시스템에 파견되는 구급대원 수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메트로 시스템은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 라인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시점이지만 메트로 시스템 안에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진을 치면서 역 안팎에서 각종 범죄와 폭행 사건이 잇따라 신변 안전 문제로 지하철 이용자가 줄어든 상황이라 LA 메트로 시스템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메트로 지하철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 최근 다시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메트로 이용자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성 이용자들이 급감했습니다. 올 들어 LA 메트로 시스템 안에서 숨진 사람 수가 무려 50명에 달합니다. 지하철 치안 문제는 베스 시장의 넘버원 현안인 홈리스 이슈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오가다가 지하철 운행이 끊기는 밤 시간에는 역 주변으로 나와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 시장은 메트로 B라인과 D라인을 중심으로 순찰 경관을 증원하고 또 요즘 폭행과 칼부림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메트로 버스 노선에도 순찰 경관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에만 버스 운전사 2명이 칼에 찔렸습니다. 메트로 시스템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메트로는 자체 경찰국 설립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메트로 시스템이 불안정해진 상황이지만 LA 시정부는 2028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거액의 예산을 메트로 시스템에 투입해 대폭 확장한다는 계획이어서 조심스러운 시각이 많습니다. 시정부는 내년까지 LA 국제공항을 잇는 트랜짓 시스템을 짓고 오는 2027년까지는 LA 다운타운과 웨스트사이드를 연결하는 지하철 라인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베스 시장은 앞서 시장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LA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산타클라타 지역에서 어제 2개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아구아 파이어가 어제 오후 2시쯤 먼저 발생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 1시간 반 정도 뒤에는 두 번째 산불, 더 빅터 파이어가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건조한 수목을 따라 불길이 크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100도가 넘는 불볕 더위 속에서 산타클라리타에서 2개의 대형 산불이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면서 카운티 소방관들이 폭염 그리고 2개 산불 상대로 힘겨운 진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올여름 전 세계가 최악의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바닷물 온도가 뜨거운 욕조에 버금가는 섭씨 38도까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최남단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서 60km 정도 떨어진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측정된 바닷물 온도는 섭씨 38도, 대중목욕탕의 온탕 온도와 맞먹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탓에 곳곳에서 산호가 하얗게 변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That is just unimaginable heat. And here we are only in July. I mean, we've got another couple months of peak heating to go. 25일 연속 최고 기온이 43도를 넘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폭염 때문에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다가 화상을 입는 환자들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CNN은 오후 시간대 아스팔트 온도가 화씨 180도, 섭씨 82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pavement is so hot that it only takes a fraction of a second to get a pretty deep burn.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남부 유럽 곳곳에선 대형 산불이 계속되면서 관광객과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남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도 낮 기온이 48도까지 치솟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해 3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극단적인 폭염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As long as we continue to burn fossil fuels and generate carbon pollution and the planet continues to heat up, we're going to see more of these unprecedented extreme weather events. 미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은 이번 달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불볕더위 오늘도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최근 LA의 낮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8도가량 높아져 있고 밸리나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보다 20도가량이나 높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 들어서는 폭염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들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1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4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8도, 73도, 해안 지역은 78도, 6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크랜시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1 웨스트 방향 해스켈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시절 차베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 칼슨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대중교통 이용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LA 메트로는 지난 6월 한 달간 2,400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1년 전보다 13.3%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 2019년 6월의 81% 수준입니다. 특히 주말 이용객은 91%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지나는 버스 노선에서 운행 간격 방식에 따른 시범 운행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LA 교통당국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 내 3가 또 웨스트 헐리우드까지 이어지는 16번 버스 노선에서 배차 간격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며 이 프로그램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노선 내에 운영되는 버스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행 방침은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과 도착 시간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교통 상황의 흐름에 따라 버스 운행이 종종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교통국은 운송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버스 운행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16번 노선은 LA에서 가장 바쁜 구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높아 이 같은 배차 간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에 매우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차 감독관이 운행 간격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자는 태블릿 기기를 통해서 감독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운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배차 간격 프로그램은 시애틀, 오스틴, 호놀룰루에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02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LA 카운티 지역 메트로 전철 노선이 대폭 확장됩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한 캐런 베스 시장은 LA 올림픽을 자동차 없는 대회로 만든다는 목표로 2028년까지 매년 메트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당국에 따르면 내년 말에는 엑스포 크렌쇼에서 웨스트체스터 베테랑스까지 운행하는 K라인이 LA 국제공항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또 LA 다운타운에서 한인타운 윌셔가를 관통하는 D라인을 UCLA까지 연장하는 공사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LA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메트로 전철 시스템은 현재 2개의 지하철 노선과 4개의 경절철 노선, 101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트로 전철은 2개의 버스 환승 노선과도 연결됩니다. 2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확장 공사를 거친 메트로 전철 탑승객 수는 지난 한 해 5,7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스테파니 위기노 메트로 CEO는 2028년이 되면 메트로 전철 시스템은 130마일 구간에 걸친 121개역, 이른 75마일의 버스 환승 노선, 100마일 이상의 버스 우선 차선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위긴스는 또 LA 지역 대중교통망 혁신을 통해 메트로 시스템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열립니다. 차 없는 거리를 표방하는 47번째 스클라비아 행사가 코리아타운이 헐리우드를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에 열리는 것입니다. 오는 8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에는 바인 스트리트과 멜로우즈 애비뉴를 거쳐서 웨스턴 애비뉴와 윌셔 블루바드까지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달리기, 걷기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대중적인 이벤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액티비티와 만남의 장소로 활용될 4곳의 허브가 마련되고, 이 코리아타운 허브는 벌먼길 서쪽 윌셔 블루바드, 헐리우드 허브는 유카와 헐리우드 사이 바인 스트리트, 멜로우즈 허브는 윈저길 근처의 멜로우즈 애비뉴, 웨스턴 허브는 웨스턴길과 2가 남쪽에 각각 설치됩니다. 각 허브에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액티비티와 화장실, 물 공급대, 무료 자전거 수리점과 응급처치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은행권에 번졌던 위기감이 수그러들면서 한인은행들도 겉으로는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경영진에는 언제 다시 숨어있는 뇌관들이 터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엿봤습니다. 한인은행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 비전의 부재라는 지적입니다. 고객과 은행의 소통 부재, 경영진과 은행 실무진 간의 소통 부재, 나아가 커뮤니티와 은행 간의 소통 부재는 은행의 경영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커다란 잠재적인 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지점을 찾는 단골 고객들에게 은행 직원들이 요즘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요즘 저희 은행 사정이 어떤지
혹시 구조 조정이 있는지 등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은행 내부 사정을 외부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점은 직원들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은행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인은행의 운영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때가 많고 몇몇 이사와 행장들이 결정을 하는 상명하복식 운영 구조이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오래 한인은행에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전보다는 행장 임기 중에 실적이 가장 중시되기에 행장을 중심으로 충성심 많은 간부들이 은행의 주요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다 알려진 비밀입니다. 행장이 움직이면 주요 간부도 함께 이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그중 하나입니다. 한인은행들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행이라 지역 주민들,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커뮤니티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은행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은행에 유리한 실적 보도에는 적극적이지만 커뮤니티의 현안이나 행사에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쉬움을 자아내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미은행이 올 2분기에 월가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한미은행은 올 2분기 2,060만 달러의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 6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예금은 64억 2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1.9% 늘었고 대출은 59억 7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0.3% 줄었습니다. 자산은 7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닐리 한미은행장은 2분기에 견고한 예금고 성장과 자산 건전성 유지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한인타운 지도 제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외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한인타운 맵 제작에 들어갑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타운 맵 제작을 위한 모임을 지난 20일에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남가주 한인 요식업 협회장이 참석해 요식업주들이 원하는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이날 수렴된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한인타운 맵을 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타운 맵은 한인타운의 식당 상권의 경기 활성화를 취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인뿐만 아니라 타인종 주민들이 타운 식당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이날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층 MZ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QR코드 배포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타운 맵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US뱅크와 대한항공이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비자 프로그램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스카이패스 비자 카드 혜택을 공개했습니다. 스카이패스 셀렉트 비자 시그니처 카드는 첫 90일 내 적격 구매한 $5,000 사용 시 6만 보너스 마일리를 적립하고 매년 2회 카드 회원 본인과 동반 1인에게 대한항공 항공권 5% 할인,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시 마일리지 3배 적립과 외식 시 마일리지 2배 적립, 그리고 연간 $15,000 사용 후 초과 500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 혜택이 적용됩니다. 스카이패스 비자 시그니처 카드는 첫 90일 내 적격 구매한 $4,000 사용 시 4만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과 매년 1회 카드 회원 본인과 동반 1인에게 대한항공 항공권 5% 할인, 그리고 외식 시 마일리지 2배 적립 혜택이 적용됩니다. 스카이패스 스카이블루 비자 카드는 첫 90일 내 적격 구매한 $1,000 사용 시 $10,000 보너스 마일 적립과 스트리밍 서비스와 승차 공유 서비스 사용 시 마일리지 2배 적립, 그리고 모든 구매 시 $1당 1마일 적립 혜택이 부과됩니다. 스카이패스 비자 시그니처 비즈니스 카드는 첫 90일 내 적격 구매한 $5,000 사용 시 5만 보너스 마일 적립과 매년 1회 카드 회원 본인과 동반 1인에게 대한항공 항공권 5% 할인, 그리고 외식, 휴대폰 서비스 및 사무용품 구매 시 마일리지 2배 적립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비자 프로그램 웹사이트 www.skypassvis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해 5월 생후 3개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서 1년 2개월째 수감되어 있는 한인 여성 유선민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 씨의 가족은 최근 유 씨의 결백 주장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온라인의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에서 시작했고,
25일 오후 현재 1,300명 이상의 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뉴저지주 리버에이지에 거주하는 교육상담가 유 씨는 지난해 5월 3일 영아 살해와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돼 수감돼 있습니다. 당시 버겐 카운티 검찰은 유 씨가 생후 3개월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해서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 가족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오히려 무고한 시민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사망한 유 씨의 아들 엘리엇은 쌍둥이로 태어나 태중에서부터 다양한 의학적 문제로 고위험군 태아로 분류됐다는 것입니다. 산모의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유산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 씨는 출산했고 결국 아이가 태어났지만 엘리엇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과 구루병, 혈전 등의 문제가 컸습니다. 유 씨 측은 아기가 복잡한 의학적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에 대한 증거들도 명확히 제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과실이나 악의적인 의도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 씨 측은 엄마의 오랜 부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5살 된 딸과 또 다른 쌍둥이 아들에게 유 씨를 돌려보내달라며 유 씨의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살짜리 남자 어린이한테요. 엄마가 집안 정리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아이가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대치극을 벌이다 경찰에게 결국은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남부 베벌리지구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 대변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는 10살 소년이 집안에서 수차례 총을 발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스와팀을 출동시켰다며 소년이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현관 입구로 걸어나와 경찰관들과 자신의 머리에 차례로 총구를 겨누다가 경찰들을 향해 총탄 한 발을 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년의 집을 향해 총을 쏘며 상황을 지켜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소년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 자신의 머리에 또 총을 겨눴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소년을 겁주기 위해 화학약품을 현관 입구 쪽에 분사했고 결국 소년은 경찰 명령에 따라 총을 버렸습니다. 소년은 정신감정 의뢰를 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가 10살짜리 어린아이고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년의 할아버지 데니얼스는 지역 매체 시카고 선타임즈에 손자는 집안 정리를 하라는 엄마 말에 화가 나 엄마의 손가방에 들어있던 총을 꺼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이전에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그냥 그는 전형적인 못된 녀석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총기는 소년 가족 중 한 명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이지만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경위 조사 중입니다. 엄마는 왜 핸드백에 총을 갖고 다녔을까요? 캐나다 전역을 태우고 있는 대형 산불 여파로 미국의 중북부 오데오 지역의 대기질이 또다시 악화됐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어제 미국의 중북부와 오데오 지역에 대기질 경보를 발령하고 캐나다 산불 연기가 다시 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USA 투데이는 해당 지역에 속해 있는 시카고, 미네아폴리스, 디트로이트의 어제의 대기질 지수가 미국 내 최악을 기록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산불센터는 어제 25일 기준으로 캐나다 곳곳에서 1,000건 이상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이 가운데 660건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고금리 지속에도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1년 7월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7을 기록해 전달 110.1보다 상승했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세며 특히 6월 급격한 상승에 이어서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노동시장의 강세와 인플레이션 완화로 현재와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오후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0.2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금리를 섣불리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나 극심한 기후에 따른 추가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hile some adverse risks have moderated, the balance remains tilted to the downside, and it is too early to celebrate. IMF는 중앙은행 목표치인 물가 상승률 2%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섣불리 금리 인상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expect that this will take another year, year and a half. By the end of 2024, beginning of 2025, we'll be at a point where inflation should be back to central bank targets.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에 다음 9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또 올리거나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를 시사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전망대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올라가 우리와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 차이가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과 일본 등 외국 기업이 크게 수혜를 입고 있지만 미국에도 동시에 성공의 신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탑 기업들인 한국의 LG나 일본의 파나소닉이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회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이들 기업이 이런 큰 기회 때문에 자국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하고 향후 배터리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노동자와 후방 산업 업체를 훈련하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배터리 기업 중 북미에 가장 많은 공장을 짓거나 운영적인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미국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하는 배터리 공장이 무려 8곳이나 됩니다. SK온과 삼성도 북미 시장 시설 투자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온갖 소문이 무성했던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결국 면직됐습니다. 후임으로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임명됐는데 중국이 외교정책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뒤 한 달 동안 행방불명된 친강 중국 외교부장. 중국 당국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며 온갖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친 부장의 마지막 공개 활동은 지난달 25일. 중국 외교부는 결국 건강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친 부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사망설에 불륜설까지 나왔지만 중국 외교부는 계속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A Phoenix TV reporter who recently gave birth in the U.S. Do you have any comment on that? 我不了解你所说的情况。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친 부장을 면직했습니다. 대신 전임자인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현직 외교부장을 경질하고 전임자를 다시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임명 7개월 만인데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친 부장은 외교 무대에서 강경 발언으로 대중을 사로잡으며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았지만 거친 언행이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왕이를 외교부장에 복귀시켜 대미 외교에도 힘을 기울이는 등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와 LA 엔젤스 아슬아슬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다저스는 9회에 대역전극을 기대했지만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 10회 토론토를 8대7로 꺾었습니다. 전날 연장 패배를 설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LA 엔젤스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시 연장 10회 7대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점점 복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친숙했던 구장이죠. LA 다저스 스타디움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LA 다저스 감독을 비롯해 구단 직원, 동료들이 류현진을 반기는 풍경이 흐뭇합니다. 오랜 재활 끝에 복귀를 앞둔 류현진이 약 4년 만에 친정 다저스 스타디움을 방문했습니다. 다저스 시절 영상이 소개됐고 류현진도 모자를 벗고 이렇게 화답했는데요. MLB.com은 류현진이 내일 불펜 투구를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복귀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깥쪽 낮은 코스 기가 막히게 받아친 김하성, 이렇게 안타로 출루한 이후 이중 도루까지 압권이었습니다. 2경기 연속 1경기 2안타에 19호 도루까지 그야말로 거침없는 7월입니다. 보스턴 셀틱스, NBA 보스턴 셀틱스의 가드 제일런 브라운이 5년 3억 4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습니다. 브라운과 보스턴이 이 같은 조건으로 연장 계약한 사실, 리그 역사상, NBA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입니다. 브라운은 2022-23 시즌 보스턴에서 67경기에 나와 평균 26.6득점, 6.9 리바운드, 3.5 어시스트의 성적을 낸 가드입니다. 어제 열렸던 스페인과 잠비아의 여자 월드컵 경기에 한국인 심판 3명이 주부심으로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초의 기록입니다. 한국 심판들은 날카롭고도 정확한 판정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KBS입니다. 스페인 잠비아 선수들과 악수를 주고받는 오늘 경기의 심판 중 3명이 모두 한국 심판입니다. 주심의 오현정 심판이, 부심엔 이슬기와 박미숙 심판이 배정됐습니다. 여자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 심판 3명이 한 경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던 오현정 주심은 후반 26분 부심의 오프사이드 판정을 골로 정정했습니다.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카르모나가 처음엔 오프사이드에 걸린 것 같았지만 VAR 판독실과 소통 이후에 골로 바로잡았습니다. 후반 41분에도 또 한 번 오프사이드 판정을 골로 정정하는 등 매끄럽게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양팀 모두 이렇다 할 항의는 없었고 경기에선 스페인이 5골을 퍼부으며 잠비아를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어제 콜롬비아전에서 2대0으로 졌던 우리 대표팀은 하루 만에 충격을 털어내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공 주고받기에 이어 풋살을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대표팀 훈련장엔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1차전에서 실수가 겹쳤던 대표팀은 오는 30일 모로코와의 2차전을 반드시 이겨야 16강행 희망이 살아납니다. 저희 선수들 다음 경기 아직 있으니까 준비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스타리카를 2대0으로 물리친 일본은 조별리그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100년 만에 다시 프랑스 파리로 돌아오는 2024 하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개최식이 열릴 센강 위에서 에펠탑 모양의 성화봉이 공개돼 대회 열기를 점화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에펠탑의 모양을 본딴 성화봉이 처음 공개돼 올림픽 최고 스타였던 볼트에게 건네집니다. 볼트는 특유의 번개 세리머니를 펼치며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France has always been one of the countries, one of the cities that I enjoy competing in. I'm excited for the Olympics next year. I will be here. 성화봉을 실은 유람선은 1년 뒤 개회식이 열릴 센강 위를 이동해 많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회 마스코트가 등장한 가운데 볼트가 성화봉을 높이 들어올리자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내년 파리올림픽 개회식엔 각국 선수단이 보트를 타고 입장합니다. 또 베르사유 궁전 등의 유적지가 경기장으로 변신해 문화와 예술의 도시다운 대회로 기대감을 높입니다. 바흐 IOC 위원장이 선수촌 공사 현장을 찾았는데 도쿄올림픽처럼 재활용 소재로 제작된 골판지 침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친환경 올림픽을 위해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선풍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상 이변 탓에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은
선수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inus 6 degrees compared to the outside temperature minimum and to make the athletes feel well and comfortable. 대회 슬로건은 완전히 개방된 대회. 성평등과 포용을 강조하는 파리 올림픽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023년 7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 계속 덥죠? 특히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잘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